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한 네 가지 정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거는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지금 앞발, 뒷발 문제와 옆구리, 발 벌어지는 그 상태, 그리고 상체 순방향, 그죠? 그 상체 순방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른쪽 폐 처지는 현상, 그 상체 순방향이 이제 오른쪽 폐 처지는 현상과, 굳이 따지자면 이 길이끝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 가지라고 합니다. 앞발, 뒷발, 양쪽 옆구리, 어느 쪽이 센가 찾아야 되고,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걸 항상 주의해야 되고, 간혹가다 길이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순방향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순방향이라는 거는 피가 원래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는 곳으로 원래대로 다시 피를 흘려 주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가는 곳에서 적게 가는 곳으로 좌우 비대칭 쪽으로 살펴봤을 때, 좌우 비대칭이나 전후 비대칭 혹은 상하 비대칭 쪽으로 살펴봤을 때, 이거 보니까 내가 오른팔로 피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왼팔 운동을 해주는 게 이게 순방향 운동이고,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주는 게 순방향 운동입니다. 그죠?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주든가 왼발을 뒤로 보내주는 게 순방향 운동입니다. 또 옆구리가 오른쪽이 센 것 같아. 왼쪽 옆구리를 도와주는 게 순방향 운동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으로만 걸어 다니까 전진 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씩 뒤로 걸어 다니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순방향 운동입니다. 그러면 순방향 운동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혈액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나쁜 쪽이라기보다는 나쁜 쪽 맞죠? 원래 정상치보다 더 커진 쪽으로 자꾸 피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게 순방향 운동에 반대되는 표현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걸 굳이 표현하면 역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방향이라고 하기는 명칭을 붙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역방향이든 어떻게 하든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역방향들, 그러니까 손바닥 같은 경우는 손바닥과 손등 중에 문제는 손등을 앓고 있어요. 손등으로 피가 자꾸 부족하게 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는 피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가락에도 문제가. 팔꿈치도 이 앞쪽으로는 피가 잘 오는데 팔꿈치 쪽으로 피가 잘 안 가요. 이게 팔꿈치 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게 순방향이고, 손등 쪽으로 피를 보내주는 게 순방향이고, 또 다섯 손가락 중에 유독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많아요.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안쪽에 문제가 많아서, 안쪽이 너무 세고 바깥쪽 손등 쪽으로, 엄지손가락 손등 쪽으로 피가 잘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예전에 글씨를 쓴다고 연필이나 펜을 잡고 너무 힘을 주고 이래서, 혹은 그냥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몸 구석구석에 순방향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문제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잡이를 시작해서 50년, 60년 동안 오른손잡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또 50년 동안 앞으로만 걸었기 때문에
뒤로 걸어볼 생각도 안 해봤고 이게 문제가 커진 거죠. 그 누워 잘 때 계속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왼쪽으로만 누워 자는 사람이 있고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자요. 사람이 애들이든 뭐 애들 때부터 이렇게 보면 그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편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누워 자버리고 왼쪽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계속 왼쪽으로 누워서 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잡이는 유난히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경향들이 세요. 왜? 그쪽으로 피가 오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예전에 한번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거 아닌가 해서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려고 해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모래주머니 이런 걸 알기 전에 몸이 아플 당시에 그렇게 해보니까 못 자겠더라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왼쪽으로 누워 자는데 뭐가 지금 표현하자면 어떻게 꼭 먹힘이라고 그럴까? 꼬임이라고 그럴까?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뭐 도무지 불편은 떠나서 뭐 너무 머리가 말똥말똥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그 몇 번 시도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나쁜 쪽으로 누운 거죠. 나쁜 쪽이 더 친숙한 조건, 친숙한 환경이니까 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저런 거, 이거 친숙한 게 또 편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물고기도 미꾸라지나 뭐 메기 이런 것들은 사실 흙탕물 같은 걸 더 좋아해요. 논이나 이런 데 진흙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깨끗한 물에서는 걔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친숙한 환경, 친숙한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렇게 자꾸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자기한테 안 친숙한 곳에 가면 막 어색하면 사람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꼭 우리 갑자기 추운 곳에 가면 혈관이 수축돼요. 그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좀 건강에는 안 좋아지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자, 그냥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좀 편하게 동영상을 찍고 싶기도 하고, 제가 왼팔을 이렇게 한번 지그시 눌렀다가 이렇게 운동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앉아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르기도 하고, 약간 의자 모퉁이를 해서 뒤쪽으로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어떻게 며칠 전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방바닥에 우리 방바닥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침대 같은 데는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잖아요. 발이 밑으로. 침대 걸터 앉아서 이렇게 TV를 본답시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있다가 근데 뒤로 가니까 넘어질 것 같아서 팔을 이렇게 대봤습니다. 근데 양팔을 대보니까 내가 오른팔에는 힘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른팔을 이렇게 뗐더니만은 왼팔로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걸 했으니까 또 이게 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왼팔 뒤쪽도 아니야. 그러니까 왼팔 약간 왼쪽 뒤쪽. 몸통 약간 왼쪽 뒤쪽.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기울이니까 약간 이렇게 대각선 사선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있으니까 조금 몸이 좀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기립근도 약간 왼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뭔가 왼팔에 그러니까 이게 몸통을 TV를 본답시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왼팔로 버텨야 되니까 이게 꽤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굳이 뭐 운동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뭐 시골에서 살 때나 이럴 때 뭐 친구들하고 방에서 뭐 놀던가 뭐 하여튼 방에서 노는 거 뭐 화투도 치고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하면서 놀았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는 주로 막 이렇게 기대면 오른손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편하니까 왼팔에는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오른팔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왼팔로 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내가 이게 이제
동기부여, 의미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팔 운동을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TV 보는 동안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한 5초나 10초, 뭐 길게는 한 20초까지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뭐 30초도 있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생각나면 이렇게 팔을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TV를 보는 동안에도 컨디션이 그렇게 다운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왼팔은 아래쪽, 뒤쪽, 그죠? 아래쪽,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좋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냥 응용한 거죠. 응용한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옆을 눌러도 좋고, 그러니까 옆을 누르는 것과 약간 대각선 뒤로 누르는 거, 모퉁이, 침대 모퉁이 뒤로, 벤치 모퉁이 뒤로 이렇게 눌렀다가 이래 주는 거. 이걸 두 마리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태의 방식인 겁니다. 그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눌러버리니까 굳이 옆으로 또 혹은 옆에서 혹은 약간 뒤로 당겨줘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가 안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을 때는 이걸 기본 자세로 꼭 하세요.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이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워 있을 때 기본 자세, 서 있을 때 기본 자세 이런 게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기본 자세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저 오늘 일부러 이게 외투를 입었는데 사실 추운 날도 아닌데 그냥 호주머니 때문에 그냥 입어본 겁니다. 호주머니 때문에. 이거 왼손을 이렇게 자 이거는 좀 옷이 좋은 뭐랄까 제가 기본 자세용으로 옷이 좀 좋은 옷은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봐야 별로 이렇게 왼팔에 힘도 안 가고 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장 기본 자세는 왼팔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지그시 눌러지고 옷이 이렇게 당겨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당겨지거나 약간 밑으로 혹은 약간 뒤로 약간 밑으로 약간 뒤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팔꿈치를 이 갈비뼈 쪽으로 약간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좋고 또 오른쪽 어깨를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거 좋거든요. 여러분 오른쪽 어깨 계속 들고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오른쪽 폐가 조금이라도 더 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자 내에서 가스 이동이 굉장히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계속 들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장시간 들고 있으면 목이 좀 뻐근해지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내려서 그냥 운동을 좀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오른쪽 어깨를 계속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점인지 아십니까? 제가 컨디션이 한번 확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시간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정신이 번쩍거든. 컨디션이 확 떨어지니까 야 이거 위기 상황이야.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오른쪽 어깨 드는 게 귀찮아서 안 들어요. 귀찮아서 안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계속 그냥 그렇다고 들고만 있으면 그것도 어색해요. 이렇게 한 번씩 들썩들썩 거리면서 기본 자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저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빨을 닦을 때, 제가 그냥 이 봉이 있길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빨을 닦을 때, 이 손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 이빨을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세면장에서, 오른손으로 이빨을 닦는데, 문제는, 몸의 균형감을 생각할 때, 오른손을 잡고 이빨을 이렇게 닦고 있으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내 몸이 어색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 비대칭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근데 늘 이렇게 하던 사람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과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해보면 알아요. 오른손으로 이빨은 닦는데,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렇게 세면장에 들어가면 옆에 수건 걸어놓은 이렇게 뭐 핸드레일은 아닌데 이거 뭐 하여튼 수건 거리가 있죠. 어? 행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건 거리를 이렇게 손으로 탁 잡으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탁 잡고 이빨을 닦으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걸어주면, 안 걸어줘도 됩니다. 안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걸어주면 더 편하다. 안 걸어도 아까 이렇게 왼손을 안 잡고 이빨을 닦는 것과 여기를 탁 잡고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이빨 닦는 게 느낌이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그 여러분들, 저는 막 천지차이로 느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나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차이를 느끼긴 할 거예요. 왼손을 잡고 이빨을 닦으면 훨씬 더 몸이 안정감을 느껴요. 균형이 맞다라고 느낍니다. 이거 어지간하면 좀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경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는 드렸습니다. 이게 그 스트레칭 바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이런 걸 잡고 이빨을 닦으면 좋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스트레칭 바를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그죠? 이거 이래 잡고 앉아 있어도 좋잖아요. 오른쪽 어깨 이렇게 턱 해주고, 그죠? 뭐 집안 구석에 TV 보는 뭐 소파 근처나, 물론 소파는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천장에나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집안 구석구석에 몇 곳에, 막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에 이제 본래 용변을 보려고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이거 좀 잡고 있는 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생각은 수십 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천은 못 해봤어요. 그 화장실에 그걸 달 수 있는 마음이 아직은 안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저는 컨디션이 안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그 하여튼 분명히 저 스트레칭 바를 잡고 있으면 몸이 더 차분해지고, 그냥 우연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너무 컨디션 변화가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 왼손에 저 수건을 걸어 놓는 저 봉, 그죠? 가로로 되어 있는 쇠봉을 막대를 잡고 이빨을 닦으니까 왜 편하냐? 그러니까 왼팔을 누르고 오른팔은 들고 있으니까, 오른팔은 이빨을 닦는다고 들고 있는 형태고 왼팔은 밑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제가 오른손잡이는, 그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왼쪽은 올라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뒤집어주면 더 균형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균형감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자꾸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팔을 자꾸 누르려고 하고 오른쪽은 자꾸 들어 올리려고, 또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다리 조작을 할 때 어떤 때는 예전에, 그죠? 오른쪽 다리 두 번 들었다 내리고, 오른쪽 다리 두 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두 번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사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도 유효하고, 그냥 이렇게 균형이 맞을 때는 양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지금 뭐 다리에 모래tum이 전혀 안 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고 아직도 느끼고 있어요. 모래주머니 찰 정도는 아닌데 낮에 그냥 왼발로 좀 힘을 좀 더 주고 걸어가면 충분히 감당이 되니까 굳이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니까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두 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할 수 있고. 자, 이빨 닦을 때 왼손에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이거하고, 오른쪽 어깨 들고 있다. 이거하고, 이빨을 닦는데 왼손으로 수건 거리를 이렇게 잡고 있다. 밑으로 잡고 있다. 동작이 똑같잖아요. 밑으로 향하는 힘. 이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팔꿈치 안쪽을
이렇게 갈비뼈 쪽, 겨드랑이 쪽, 갈비뼈 쪽을 이렇게 지그시 압박을 하고 있으면 효과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더 나을까요? 뭔가 이쪽으로, 왼쪽 가슴 쪽으로 자극을 주면 피가 오른쪽으로 갈 게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오겠죠. 원리적으로, 원리상. 그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저는 그러니까 왼손에 왼쪽 그 자켓이나 뭐 하여튼 이런 거 입었을 때, 외투를 입었을 때 주머니 있는 옷을 입어서 이렇게 눌러야 이게 제일 편하더라. 걸어 다닐 때. 오른쪽 어깨 좀 이렇게 툭툭 치고 오른팔 이렇게 한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게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서 있을 때 자세, 만약에 주머니가 없다 이럴 때는 저는 이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됐습니다. 가장 1등 기본 자세는 서 있을 때는 주머니에 손 꽂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꽂고 이렇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전화 보는 거 괜찮습니다. 왜? 누르는 힘이 이 전화기 들고 있는 힘보다는 더 세요.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을 때는 항상 전화기보다 더 센 힘이 왼손에 가해지고 있어야 돼요. 왼팔에. 왼손에 전화기 잡는 거는 제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데 왼손에 전화기 잡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렇게 왼손에 전화기를 잡으면 결과적으로 계속 나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어깨 위쪽이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요, 전화기를 이렇게 잡으면 괜찮아요. 왼손에. 이 팔꿈치 쪽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아요. 오른팔. 이게 왼손에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는 위로 힘이 향하게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왼손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놓고 그 힘이 왼쪽 갈비뼈 쪽, 가슴 쪽으로 오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 옆도 괜찮고 약간 뒤쪽도 괜찮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막 곁눈질로 전화기를 보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이렇게 보는 것은 나쁜 겁니다. 왼손으로, 왼팔로.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왼팔로 전화기를 보고 싶으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왼팔로 전화기를 보고 싶으면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굳이 왼손으로 전화기를 잡고 전화기를 보고 싶으면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팔꿈치를 이게 탁자나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러면 팔꿈치가 탁자에 이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오른쪽 어깨 툭툭 한 번씩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중간에 다리 조작 좀 해주면 좋겠죠.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최근에 동영상은 제가 기본 자세, 기본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자꾸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항상 그렇지만은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않을 때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시간이 났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서 이 운동 안 했지, 저 운동 안 했지,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자꾸 생각이 나요. 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기는 이렇게 왼손으로 전화기를 보고 싶을 때는 탁자를 찾으세요. 탁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굳이 이 상황 탁자에도 그냥 왼손은 이렇게 왼팔은 팔꿈치를 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봐도 괜찮아요. 오른손은 들고 봐도 괜찮은데 문제는 왼팔에 오른손이 잡고 있는 전화기보다 더 강한 힘이 왼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 혹은 뒤쪽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오른쪽은 들고 있어도 무방해요. 근데 오른손에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왜? 처음에는 좋아요. 왜? 어깨 위쪽에 힘이 오니까 좋아요. 어깨 위쪽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5분, 10분 지나버리면 오른쪽 어깨는 좋은데 오른쪽 팔로 가슴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원래 안 그래도 오른쪽 팔과 가슴에 피가 많은데 더 많은 피가 와버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돼버리면 나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기로 왼손에 잡는 게 좋아요, 오른손에 잡는 게 좋아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이거는 말이 돼요. 전화기를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아요? 오른손을 잡을 때는 왼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전화기를 잡을 때는 그러면 어떤 포즈로, 어떤 자세로 잡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좀 이상한 질문들이 많아요. 뭐 누워 잘 때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까? 찬반 저게 엄청나게 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서 얻는 유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서 얻는 유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요. 사람 몸은 X자로 근골격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오랫동안 건강하고 오른손잡이는 빨리 건강이 망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결론을 자꾸 내리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자꾸 이러는데 이게 조금 깊이 알게 되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언제부터 뭐 스마트폰을 혹은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까지만 해도 이 무게가 얼마 안 돼서 초창기 아주 초창기는 뭐 벽돌폰이라 해서 무게가 엄청났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간편화되면서 핸드폰 자체는 셀룰러폰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졌죠. 근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무게가 이게 뭐 200g이 넘어가 버려요. 220g, 230g 큰 거는 막 더 가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게 왼손에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아마 지하철을 타고 가면 거의 뭐 한 8, 90%는 왼손에 잡고 있고 나중에 뭐 자세가 안 나와서 오른손에 잡고 있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왼손에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현대인의 어떤 병, 질환을 지금 형성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왼손에 잡아도 되고, 오른손에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에 잡으면 왼팔에 힘을 좀 가해야 되는데, 아래쪽 혹은 뒤쪽으로, 아래쪽,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힘을 가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고, 왼손에 전화기를 잡아야 되는데, 왼손에 잡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땅에 대든가 아니면 겨드랑이 쪽에 발꿈치를 대고, 심지어 이렇게 걸어 다녀도요. 보세요. 제가 왼팔로 겨드랑이를 갈비뼈를 이렇게 치면 좋다 그랬잖아요.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 누르면 되는데 주머니가 없을 때는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화기는 거의 있으니까 제가 전화기를 어지간하면 하나만 잡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안 칩니다. 그냥 이렇게 툭 치고 사실 3초 5초 이렇게 치라 그러는데 사실 3초 5초 기다리기도 힘들더라고. 한 1초 2초 지나고 이렇게 한 번씩 칩니다. 툭 이렇게 걸으면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안정감이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응? 그리고 오른쪽 어깨 툭툭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면서 바람 불어주면 컨디션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기본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본 자세라는 거는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혹은 심지어 자면서도 이 자세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만 이 자세를 취하고 컨디션 좋으면 난 아무렇게나 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이 기본 자세는
그리고 기본 자세를 기본 기초로 한 모든 운동이 계속 강중약이든 어떻게 하든 약을 하든 죽을 하든 강을 하든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잠자기 전까지는 밥 먹을 때도 진행이 돼야 되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어떤 자세라도 취하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뭐 변기 앉아서 내가 운동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는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옆에 벽이 있으면 왼팔로 벽이라도 좀 누르고 있으면 좋잖아요. 오른쪽 어깨 살짝 들고. 그러면 변이 나와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나옵니다. 진짜예요. 변기 앉는데 변이 안 나오냐, 다리 조작이라도 이렇게 뭐 한번 해본다든가, 오른쪽 어깨를 좀 쳐본다든가, 왼팔로 힘을 좀 가해보면, 10번 안 나올 변이 한두 번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 조건이 부합이 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자라는 거는, 여러분, 최근에 저도, 하여튼 중증 외상센터라는 어디입니까? TV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중증 외상센터.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뭐, 배에 칼이 찔리고, 총알을 맞고, 뭐, 하여튼, 파편에 맞고, 이래갖고, 뭐, 배를 개복을 해서, 이렇게, 상자를 소장을 끄집어내갖고, 막 세수대에 넣어갖고, 총알을 찾고, 소장을 다 끄집어내기도 하고, 잘라갖고. 근데 그 안에 뭐, 간을 뭐 이식하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장간막 동맥을 찾아서 또 이식도 하고, 교체도 하고, 아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드라마는 재밌었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옆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배가 어느 뭐 공간이 크겠지, 이런 생각했죠. 사실 여러분 복부 그런 거예요. 사실 요 조그마한 공이야. 축구공보다 아마 작을걸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축구공보다 작아요. 축구공은 두께가 이런데 우리 앞뒤 두께보다 더 크죠? 뭐 측면은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측면은 비슷할 수 있는데 뭐 덩치 큰 사람은 뭐 축구공보다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그마한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축구공만한 곳에 소장이 들어가 있고 대장이 들어가 있고 막 심지어 하여튼 뭐 간도 들어가 있어요. 간도 들어가 있고 뭐 췌장, 신장, 방광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봉을 해보면 거기서 뭐가 뭔지 진짜 알지도 못해. 꽉 이게 막 컴팩트하다면 꽉 잡은 공간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오른쪽 옆구리가 세다, 왼쪽 옆구리가 세다,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 속에서 이게 혈액이 이제 글로 통과하면서 다리로 피가 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심장으로 관상동맥으로 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른쪽 옆구리가 세다, 왼쪽 옆구리 세다, 다리가 지금 앞발이 왼발이 앞발이 오른발이, 이건 전부 다 창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자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 창자 속에서도 대장이 너무 세져 버렸다든가 소장이 너무 뭐 약해졌다든가 뭐 위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팽창이 생겼다든가 뭐 개실염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눈으로 보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눈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었다라면 아마 현대의학이 대부분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근데 문제는 이런 원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회복되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내구성이 변하지 않으려는 힘, 안 망가지려는 힘이 너무 강해요. 그 바꾸려면 앞발 뒷발 바꾸는데도 제가 앞발 뒷발 신경 쓴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바뀌긴 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앞발 뒷발이. 근데 옛날보다는 덜 돌아간다라는 건 확실한데,
여전히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만약에 내구성이 없으면 벌써 바뀌어도 뭐 몇 개월 뒤에 막 1, 2, 3개월이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바뀌네요. 그게 바뀌어버리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옆구리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바뀌어지더라고요. 옆구리는 모래주머니나 이런 약간의 운동만으로도 바뀌어져요. 모래주머니 힘만으로도 바뀌어지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앞발, 뒷발 문제는 굉장히 견고해요. 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발, 뒷발 문제를 막 강하게 해버리면 또 이렇게 역전돼 버리면 컨디션이 확 떨어져요. 아시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이것저것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기억이 나요. 자, 앞발, 뒷발 바뀌면 컨디션 확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왼발에,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 많이 찼더라도 앞발, 뒷발 바뀌면 왼쪽 발 모래주머니 중량을 자꾸 빼줘야 된다 그랬죠. 왼쪽 발목 중량을 빼줄 때는 앞발, 뒷발이 바뀔 때 빼주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발 뒷발 문제를 위해서 제가 앞발 뒷발 문제는 걷기가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앞발을 뒤로 당겨주고 물론 왼발에 힘을 더 줘야 되지만 앞발은 뒤로 당겨주고 뒷발은 어떤 때는 앞꿈치를 좀 눌러도 괜찮아요. 앞꿈치를 좀 눌러도 괜찮고 근데 뒷발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뒷발이 왼발이라면 힘을 좀 주기는 해야 되죠. 무릎을 굽히면서. 근데 오른발이 뒷발이라면 당기는데 신경을 쓰고 왼발에 힘을 주면 되겠죠. 그죠? 오른발이 앞발이라면 오른발은 뒤로 당기고 왼발은 눌러주면 되겠죠. 근데 하여튼 앞발 뒷발 문제는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최근에 1년이 넘었지만은 아마 한 30분 정도는 투자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발, 뒷발 문제. 나가서 공원에서 운동할 때 계속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럴 때 조금씩 신경을 쓰는데 그때 세게 하지 않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시간이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앞발, 뒷발 문제로 컨디션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 하여튼 다른 운동 다 했는데 앞발 뒷발 문제 왼발을 뒤로 당겨야 되거든요. 제가 왼발이 앞발이니까 왼발을 뒤로 안 당기면 트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왼발을 당기는 순간부터 트림이 팍 하고 나와요. 그래 이거 앞발 뒷발 문제가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 한 30분 하면 막 트림이 거의 뭐 세 보지는 않지만 거의 100번 가까이 나와요. 저는 트림이 좀 잘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고 나면 뭐 배가 고파져요. 가스가 너무 많이 빠지거나 배가 고파져서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준비해 갖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앞발 뒷발 문제가 컨디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발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벌어질 때는 일단은 안쪽에다가 힘을 주라 그랬죠. 발바닥 안쪽에 엄지발부터 뒤꿈치 안쪽에 이렇게 힘을 좀 주라 그랬죠.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래 힘을 주고 걸으면 발이 좀 똑발라진다고. 너무 이래 기형적으로 발이 벌어져 있는 경우는 이게 바깥쪽이 너무 센 거야. 다리 바깥쪽이요. 다리 바깥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발이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수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왼쪽 옆구리 24g을 찬지 지금 4일째, 5일째가 안 돼. 지금 다리 테스트 해보면 다리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뭔가 조정을 일으켰는데 뭔가 좀 지금 제자리에서 자꾸 머물러 있다는 그런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냥 제가 꼭 좋다 이러면 다음날 좀 뒤바뀌는 그런 성질이 좀 있더라고. 그래 괜히 이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근데 하여튼 좀 그냥 그래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전에는 왼쪽이 많이 오른쪽이 약할 때는 오른쪽이 차기도 하고 왼쪽이 약할 때는 네. 지금은요 저도 안장다리 그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오른발 왼발 둘 다 안쪽에 힘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드려 주게 할 때도 응? 그러니까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걷지는 않아요. 그냥 운동하러 갈 때 생각날 때 이렇게 걸어 봅니다. 이렇게 무릎 안쪽, 예?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걸어 봅니다. 그러 보면 좀 좋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릎 양쪽 다리 안쪽을 이렇게 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옆구리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리 쪽이나 이렇게 옆구리 쪽이 균형이 맞으면 창자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자꾸 위로 올라오려는 습성이 생긴다. 반대로 균형이 안 맞으면 창자는 자꾸 내려앉으면서 옆으로 퍼지려는 성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근데 일단 균형이 안 맞으면 자꾸 창자는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고 또 옆구리가 자꾸 퍼져나가요. 나중에 보면 중년의 남성들은 옆구리가 다 퍼져요. 왜? 폐가 누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꾸 퍼져나갑니다. 근데 균형이 맞으면 폐도 자꾸 들리고 창자는 가운데로 몰리고 위로 자꾸 솟구쳐 올라오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머리 쪽으로도 피가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든 지금 양쪽 허리 맞추고 다리 앞발 뒷발 계속 조정하고 있거든요. 앞발 뒷발 지금 양쪽 옆구리는 거의 맞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앞발 뒷발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요 그냥 오늘 당장 역전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날 되면 역전돼 버리면 컨디션이 떨어져 버려요. 컨디션 떨어질 거 굳이 역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 날 되면 또 제자리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시키고 제가 시도는 해봤거든요. 역전도 여러 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컨디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발 뒷발이 바뀌면 컨디션이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중량을 내리든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기본기 얘기하면서 해야 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컨디션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어떤 이유, 뭐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혹은 게을렀어, 혹은 집중하지 않았어, 혹은 어떤 집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어떤 이유로 떨어지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해야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일단은 네 가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맞죠? 네 가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앞발, 뒷발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앞발, 뒷발 확인해서 앞발이 문제가 있다라면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1번이 그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큰 거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주범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차가요, 가장 대표적인 걸 4개를 알려드렸고, 그 밑에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계속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다 맞췄는데 컨디션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괜히 엉뚱한 곳에 원망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찾아야 돼요. 자, 1등은 옆구리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앞발 뒷발이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1등, 2등, 3등, 4등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 네 가지는 그냥 뭐가 1등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 네 가지는 일단 살펴봐야 돼요. 앞발 뒷발, 2등은 다리 벌어지는 거, 옆구리, 3등은 오른쪽 폐가 쳐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트레칭 바를 잡고 빨리 해봐야 돼요. 오른팔 막 들었다 내리고 심지어 물병까지도 해보고 오른쪽 어깨 쳐보고 있어봐야 돼요. 네 번째, 혹시나 기립근이 좀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나 해서 이렇게 기립근은 이렇게 딱 써 있어 보면 저는 느껴져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자꾸 몸 상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 오른쪽. 이래 그러면 상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왼팔로 이렇게 쫙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겨버리면 한 7, 8번 당겨버리잖아요. 그럼 몸이 똑바로 써요. 그래서 트림도 이렇게 한번 나오고. 기립근 문제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해보기는 해보는데 여러분 그 전에 컨디션이 나빠지기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냐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나빠지기 전에 자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자르고 다음 동영상에 찍겠습니다.